네, 여러분, 오늘 너무 재밌지 않으셨어요? 재밌으셨죠? 저도 아티스트를 오랜만에 한번 정리가 또 된 것 같은데, 오늘 이 3인방 이분들이 정말 찰떡궁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매진 님이 워낙에 이 아티스트에 사실은 감동과 지식이 명확하신 분인데, Y 아티스트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5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고, 그 내용을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이 우리 이매연님께서 데몬스트레이션을, 마술과 같은 데몬스트레이션을 또 보여주셨고, 또 우리 조정혜 님이 줌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저희 아티스트가 사실은 굉장히 첨단 과학 기술력이 원료는 기본이고요. 들어있기 때문에 그 라인이 명확한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정확히 알지 않으면 제대로 잘 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라인 정리를 너무 잘해 주시면서 게다가 플러스 그 라인별 어떤 특정 제품별 특별한 체험까지 연결해 주시고 또 본인의 경험도 이야기해 주신 요 내용이 굉장히 사실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통한 이제 욕구. 저도 집에 다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그 스킨 뉴트리션이 나오고 나서는 그 스킨 뉴트리션이 너무 사실은 좋아요. 50대가 느낄 정도라면 그거는 뭐 특별한 시술을 받지 못하는데도 저는 주사 바늘이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받고 싶어도 못 받거든요. 근데도 사람들이 피부 좋아졌다라는 게 참 많이 들었던 게 그 스킨 뉴트리션 덕분이긴 한데 그러느라고 그 수많은 기능성들을 사실은 잘 못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정리를 통해서 진짜 부지런 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3인방 분들의 내용처럼 전달이 되어진다면 아마도 이거는 홈 미팅에서 밖에는 전달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다면 얼마나 많은 여성분들이 구원받겠습니까, 여러분? 예, 왜냐면 한국 여성들이 사실은 화장품에 들이는 돈이 전 세계 1위거든요. 예, 대단하죠? 한국은 일이 참 잘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돈을 들인 건 좋아. 그런데 그렇다면 효과도 1위로 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퀘스천인데, 만약에 아티스트를 이렇게 잘 알고 쓰실 계기만 된다면, 너무너무 그거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윈윈이 되는 개념이 된단 말이죠. 저도 사실은 과거에 호르몬 쪽에 병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모공 얘기, 모공에 의한 주름이 노화에 의한 주름보다 무섭다라는 얘기 저는 절실히 저는 30대부터 실감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호르몬성 그 왕여드름, 화농성 여드름이 얼굴 전체를 덮었었기 때문에 그게 진정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여러분 아시죠? 모공이 엄청나게 크게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30대부터도 웃으면 모공끼리 연결된 주름이 보여서 큰일 났다고 50대는 어떻게 될까라고 했는데 그게 잡아진다라는 게 이게 데일리 케어라는 거는 그 힘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이제 나이가 더 든다면 아니면 뭐 굉장히 시술에 민감한 후배들은 언니 지금 잘 잡아주고 조금만 의술의 힘을 빌려라 막 이러는데 저는 정말 아티스트의 힘으로 지금 버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제 과제가 계속 진행된다면 근데 사실은 아티스트리 과제는 제가 뭘 드릴까 생각해 봤는데 오늘 들으신 내용들을 가지고 체험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이게 녹화본으로도 3주차도 나갈 건데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분을 통해서 또 아니면 이미 쓰고 계신 거를 조금 더 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3스킨, 5스킨, 스킨을 저희 아티스트는 스킨이 정말 탁월하거든. 저도 예전에 그 아티스트리를 그 본사에서 그 화장품 계통의 어떤 그 연구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웃소싱 된 분한테 처음 들었을 때 무슨 얘기를 들었었냐면 좋은 약산성 클렌징과 그죠? 그리고 좋은 토너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피부 관리의 50% 이상을 해결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저처럼 게으른 제가 유기농 저희 화장솜 그다음에 클렌징도 이중세안 올바르게 거품 내서 하고 그다음에 토너를 꼼꼼히 그때부터 그 습관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뭔가 하나 나한테 가장 필요한 습관이 뭐가 바뀌면 좋을까? 오늘 배우신 정보를 가지고요. 그래서 체험해보는 거를 과제로 드릴까 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그럼 일주일만 잘 여러분이 하셔도 네, 우리 순희 씨 반갑습니까?
학습보다 훨씬 재밌겠죠? 그러나 그냥 지나칠 수 없는 1주차, 2주차 과제를 나는 다 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참여해서 들으시는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한테 기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카탈로그를 한번 보시든 또 저희 준비된 영상들을 또 여러분이 보시든 또 계기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분들과 홈미팅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이 배우신 내용들을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다른 분들과 나누는 장이 열릴 때 또 진짜 지식이 되거든요. 참 그렇더라고요. 저도 보면. 예.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드셔서 이 정보가 정말 유익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어머, 오늘은 아티스트리를 이렇게, 예. 그러면 제가, 사실은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여기 참여해주신 이분이 제가 한 분을 잠깐, 아까 제가 3인방 이 아티스트 정리해주신 분들의 요 조합이 너무 좋았는데, 1% 아쉬웠던 게, 지금 여성들이 사실은 화장품을 브랜드 체인지 한다는 건 굉장히 의외로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 피부는 소중하니까. 예, 뭔가 또 특히 적응이 됐었다라고 하면 정말 그랬고, 저도 아티스트리를 이렇게 공부하고 제가 바꿔 쓰고 체험을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많은 분들한테 바꿔주고 싶었을 때, 뭐 SK땡, 또 뭐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이 진짜 바꾸기를 거부하셨어요. 아티스트보다 뭐 10배까지, 뭐 10배도 있더라, 진짜. 3배, 10배 이런 금액을 쓰고, 근데도 알칼리를 쓴다거나 뭐 이랬었는데, 지금 이제 이분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깜짝 생방에만 있을 수 있는, 예, 이분은 우리 여성들의 한동안, 저도 아티스트 몰랐을 때는 그죠? 명품 화장품 브랜드는 다 체험해 보고 싶잖아요. 이분은 그러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한번 스토리를 잠시 들어볼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숙현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숙현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직업상 화장품들을, 유명 브랜드 화장품을 많이 섭렵을 했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우연히 화장품 브랜드, 명품 화장품 회사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했던 거는 라프레리,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아덴, 우리 모든 여성들의 로망인 샤넬, 그 다음에 이제 지방시 화장품, 그렇게 이렇게 두루 섭렵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그 브랜드를 할 때는 그 브랜드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저희는 좀 같은 직장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제가 받으면서 라프레리는 정말 20대 때 썼어요. 근데 그 화장품이 20대가 너무 바르기에는 너무 유분이 너무 많았고, 물론 좋다고 해서 바르긴 했지만 나중에 이제 엄마를 갖다 주는 그렇게 되었었고, 엘리자베스 아덴도 그 당시에 무슨 이렇게 세라마이드라고 한창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브랜드, 그런 제품들이 나왔을 당시에 그게 또 피부 각질을 제거해주는 무슨 화학적인 그런 각질 그런 게 그 당시에 엄청 인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거를 바르고 이제 피부가 다 뒤집어져서 저 나름대로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것 때문에 샤넬을 옮긴 건 아니지만 아무튼 샤넬 브랜드를 맡게 되면서는 제가 계속 스킨케어만 담당했기 때문에 샤넬은 물론 향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스킨케어를 제가 쓸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브랜드를 봤지만 그래서 옆 브랜드의 뭐 SK2 그런 브랜드랑 약간 제품을 교환하기도 하고 그래서 샤넬은 정말 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 샤넬의 그 브랜드가 우리가 그 볼터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어디지? 이렇게 우리가 싼 브랜드 부르조아랑 같은 공장에서 나와요. 그런데 찍히는 게 샤넬이면 가격대가 4, 5만 원이고 부르조아는 10,000원대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찍히는 거를 알고 나서는 샤넬을 제가 다닐 때는 썼지만 그다음부터는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립스틱은 지금 아티스트리를 바르고 있긴 하지만 제가 샤넬 립스틱이랑 뭐 안나수이 그런 걸 예전에 바르다가 입술이 다 뒤집어져가지고 병원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샤넬을 다니면서도 입술을 바를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이 아티스트리를 만났을 때도 제가 립스틱은 잘 안 바르고 다녔는데
얘는 한번 발라보면 괜찮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신소영 님이. 그래서, 난 절대 안 발라요. 립스틱은 안 발라요. 또 뒤집어져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발랐더니 안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어떠한 제품인지를 오늘의 같은 시기를 거치면서, 제품에 대한 확신과 그런 걸 통해서, 제품이 그런 거, 요즘에 또 유튜브에 그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티스트는 무슨 화학 제품이 있어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바르면 비추, 뭐 그런 거 많이 보시죠. 그러면서 그런 걸 보시면 사람들이, 얘 제품이 너무 안 좋은 성분이 너무 많대. 하지만 앞에 Y 아티스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안전성. 그 안전성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저는 화장품을 주로 섭렵하면서 너무나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아티스트리는 그 안전성에 정말 탁월한 제품이라는 걸 저도 알고, 사실은 제 피부가 엄청 많이 좋아졌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나이로 안 보여. 지금 제 나이가 어떤 나이로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주위에서 제 50대 중후반으로 안 보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아티스트를 쓰면 쓸수록 피부 깊숙이 진피층까지 스며드는 제품, 여러분들도 한번 꼭 체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의 박수를 좀 부탁드릴까요? 갑자기 제가 예고도 없이 부탁드렸는데 재밌으셨죠? 네. 저도 사실은 제가 그 수입 화장품 브랜드 매니저 하셨던 분에게 립스틱을 권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는 그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그 기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집이 잡히거든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하면은 그래서 입술에 늘 물집이 잘 잡혔었기 때문에 그 립스틱을 아무거나 절대로 못 발랐어요. 그 립스틱은 제가 진짜 뭐 그냥 우리가 모를 땐 여러분 어떻게 하죠? 기준을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하는 기준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 기준이 뭐가 되세요? 가격이 되죠. 가격이. 그래서 그냥 무조건 비싼 걸 샀었어요. 비싼 거. 그래서 그 정말 백화점 1층에 있는 다양한 브랜드 다 써봤는데 나중엔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 수포가 생기고 그게 자리를 가라앉기까지는 한 달에서 2달 정도가 걸려요. 예, 그래서 약간 얹청이 같이, 이거 비하하는 건 아니고 딱 그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딱 2가지, 제가 다 찾다가 2가지 그 립스틱만 괜찮았었는데 하나는 망해서 없어졌고, 여러분, 우리 또래는 아는 그 일본의 폴라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약간 식물성 베이스였던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티스트를 만났을 때 이렇게 기초 라인 오늘처럼 공부를 하고 써서 만족은 했으나 립스틱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저 또한 또 저한테 소개해 주신 아까 그 Y 아티스트를 설명해 주신 이매진 님이 저한테 올케 언니가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해 줬을 서 했는데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 느낌이. 그래서 정말 지금은 뭐 거의 립스틱이 줄지 않는 분들 많지 않아요? 늘 이렇게 또 다시 바르고 바르지 하지 않는 이상은 달아서 없어지는 경험이 많지 않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아티스트 정말 달아서 파서 쓰기도 하고 막 지금 이제 신제품이 나오기 직전이거든요. 예, 그런 경험들이 학습에 의해서 정확하게 알고 체험하면서 있었던 거니까 여러분 3주차의 과제는 우리 다 즐거운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다시 녹화본을 한번 공부하고 체험해 본다라는 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모든 거 아까 화장품 이야기에서도 나왔지만 사실은 첫째 주에 저희가 사업 설명이 다루어졌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아메이 사업을 비즈니스로 진행하려고 해도 그렇고 내가 먼저 생필품을 올바르게 기준을 갖고 쓰는 소비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첫 출발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지 않고 아메이 비즈니스는 제대로 안전하고 탄탄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업은 또 추가적으로 나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사실 소비자로서 우리가 생필품을 쓰는 소비자, 질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금액에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내가 광고한 거 또 내가 나에게 광고한 거, 그죠? 그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고 쓰는 게 너무 중요한데 화장품 같은 경우도 그 가격, 우리가 쓰는 생필품의 가격 구성에서 보면 보통 원가라고 하는 것이 원료비, R&D, 비용, 그다음에 생산 회사의 이윤까지가 생산 원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2% 정도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만 원짜리 에센스를 쓴다라고 하면은 1,000원? 2%는 2,000원. 2,000원이 원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10만 원에 20%면 2만 원인데 2%면 2,000원이잖아요. 네.
2%에서 5%가 원가다. 근데 원가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료비, R&D 비용, 생산 회사의 이윤까지 들어가는 게 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을 점점 고가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그래도 써서 뭔가 좀 좋다라고 하는 수십만 원짜리를 쓸 때 결국 몇천 원 정도가 몇천 원에서 만 원 정도의 원료비와 생산 원가, R&D 비용이 들어간 제품을 쓰는 거다라는 거죠. 그만큼 화장품의 그 마케팅, 그다음에 그 유통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비자가 사실은 참 어마어마한 거를 모르고 지불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가격 구성에 대한 거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체험과 플러스 과제 하나 더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에 녹화된 우리 김유아님이 설명하셨던 그 수익 구조를 다시 한번 영상으로 공부하시는 것을 3주차 과제로 드리면서 오늘의 비기너 코스 3주차 모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